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잡음이 광복절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임명을 철회하기 전에는 경축식에 안 가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욕감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과거의 50년간의 무슨 우리 인연이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된 입장에서 제가 3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위기라고 느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딱 전자결제로 이걸 발령을 내두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편지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88살입니다. 자, 최 국장님, 지금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섭섭하다 할까요? 화가 났다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죠. 아,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아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분인데 네. 독립기념관장을 이제 그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무려 3차례 편지를 썼는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무시했다. 그러니까 모욕감을 받았다. 이거 충분히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그러면 뉴라이트냐?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광복회는 뉴라이트라고 딱 그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좀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어제 보니까 광복회에서 뉴라이트의 기준이라고 뭐 9가지를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랬더군요. 근데 그걸 보면 거기에 김영석 관장, 신임 관장이 과연 해당이 되는가? 네.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결국에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나. 네. 그러니까 3번씩이나 편지를 보냈다면 네. 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종찬 광복회장이라면 뭔가 반응을 좀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안 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나온 얘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섭섭했던 것 아닌가 하고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렇죠. 광복이 1945년이고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거와 건국절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각 차이가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성태준 의원께요. 대본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야권은 물론이니와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뉴라이트가 마치 매우 나쁜 일을 해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요즘 있는데 정말 뉴라이트가 나쁜 곳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생각을 해봤을 때 한창 이제 그 뉴라이트에 대한 막 열풍이 있었을 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색깔론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좌익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 종북 주사파다라고 몰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네. 역사에 대해서 우파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뉴라이트다라는 식으로 친일파다랑 사실 거의 뭐 동의로 지금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최변 목장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장했던 내용들을 듣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냥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뉴라이트라고 하는 딱 4글자를 이제 꺼냄으로써 일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뉴라이트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자꾸 이거를 좀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색깔론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재원 기자, 근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장 심사추천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이거든요. 광복회장은 당연직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면접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5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82점을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지한 걸로 알려진 독립유공자 후소는 최하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최종 후보
중 3명은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력이거나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심사에서 본인이 이제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배제됐다. 이러면서 오영식 임원 추천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종찬 광복 회장은 당연직으로 독립기념관장 임명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는데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심사할 때 자신은 배제가 됐는데 반대로 김영석 후보를 심사할 때 김영석 후보하고 인연이 있었던 임명추천위원장은 배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당한 사람이에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절 보고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인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과 제가 이제 회장 부회장 관계가 있으니까 기피하라 이랬어요. 자기들은 기피 안 하고 나만 기피하라는 거예요. 이종찬 회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거는 나는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오 교수가 맡으라고. 네, 김준욱 대변인께요. 왜 나는 배제하고 너는 배제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추천위원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위원장 맡으세요 했는데 사양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맞서 있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종찬 회장의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단순하게 인사 문제로 이렇게 국한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뭐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금 이종찬 그 광복 회장도 어떤 한 인물을 추천을 하셨고요. 네. 그 추천한 분이 광복회의 임원을 맡고 계셨던 그런 관계에 있었던 분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종찬 회장은 이 인추위 과정 속에서는 배척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한 지금 이제 김영석 관장 신임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임추위원장을 맡았던 오영섭 그 위원장하고 또 관계가 있는 상태였다. 뭐 논문을 같이 썼다 이런 논문도 얘기가 같이 있군요. 썼고 또 이 오영섭 임추위원장이 맡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 네. 그 연구소가 이 김영석 지금 신임 관장 예. 이분이 맡고 있는 재단의 부설 연구소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에게 그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배척을 요구했다면 본인도 배척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사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광복회에서는 이 오영섭 임추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의뢰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법적인 공방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광복 회장은 아무튼 독립기념관장 물러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제 하고 있고, 반면에 독립기념관장은 물러날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불참 의사신지요? 제가 목리부린다 이런 걸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비난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행사는 불참하고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이번에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명철의 요구에는 응하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복절 행사가 다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지요. 오늘 떼쓴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임명철의 요구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걸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근데 상 의원님,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광복회가 안 오면 반쪽 맞습니까? 반쪽이 되는 겁니까? 아니 반쪽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죠.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네. 광복 회장님께서 만약에 광복절에 안 가면 도대체 무슨 행사에 나갑니까? 네. 아니 광복절 행사에 당연히 광복 회장이 나가실 딴 데 나갈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실 때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지금 행동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중요한 문제가 그렇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광복 회장님도 그렇고 독립기념관장님도 그러시고 아까 방송 보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무책임한 행동이고 광복 회장님께서도 광복절에 이런 어떤 뭐 뉴라이트냐 아니냐 뭐 신보수주의를 뜻하는 게 뉴라이트인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프레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아 보이니까 네. 양쪽이 좀 최소한 광복절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좀 소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낮 시간, 오후 시간이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우리 정부 그리고 광복회 아무튼 오후에 적절한 그 서로 의견 합치점을 좀 찾아서 내일 함께하는 그런 광복절 기념식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